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미래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불균형해지면서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이제 곧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기능이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 성장 전략 변화, 산업 구조 재편 등 외부 환경 역시 충남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해양, 농생명 산업 경쟁,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충남의 미래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인구 구조 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전략과 도 차원의 핵심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들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부시사께 오늘은 도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보령 공군 사격장, 논산 육군 항공학교, 서산 제20 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과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지만 이제는 주민의 건강과 주거권,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군소음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행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피해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충남에서 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등 5개 시군에 총 22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법에서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정 현황에 따르면 충남 지역 군소음 피해 인구는 10만 831명입니다. 1만 831명으로 건물이 1,400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소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 영향도 웨클 기준은 군용 비행장, 소형 화기, 대형 화기 등 소음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소음 강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음 강도가 높을수록 1종 지역에 해당하며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금 산정 및 주민 지원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도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급 기준을 보면 매월 1인당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약 3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 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경계 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체감도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차 계획부터 일부 개선의 일환으로 3종 지역의 지정 기준을 80웨클에서 79웨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소음 수준과는 여전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충청남도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미비하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내용을 살피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 군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나 복지 사업을 시행했으며, 아산시의 경우에는 둔포면 미군 기지 주변 지역 군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원도심과 연결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직접적인 원인자는 분명히 국가와 정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는 일부 시, 군의 개별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군소음 피해 보상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음 측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측정 시기와 위치에 따라 소음 수준이 달라지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보상 등급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 훈련이나 일정이나 기상 조건 등 가변적인 요소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상 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이 직접 보상을 신청하거나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특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고령이신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힘이 듭니다. 셋째, 도 차원의 주거 환경 개선, 생활 복지, 심리 치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보상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의 산정 기준의 현실화, 이는 소음 측정 지점과 시점의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견해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편적인 보상 외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일부 시군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도가 주도하여 지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끝으로 충청남도가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3종 기준의 완화, 피해 보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2차 군소음 대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지역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남도가 주민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 중심을 놓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지도부에서는 현실적이고 주민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취지는 AI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해서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고려한 맞춤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된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취지였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의 우려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즉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일괄 도입되는 교과서 개념이 아닌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자료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AI 기반 학습 도구를 통한 학습 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교육 혁신을 위한 필요 요소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되었고 학교 선택 사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및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12,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홍보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AI 기반 교육은 우리 도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별도로 추진한 교원 연수가 있었는지 그 내용과 규모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확대 실시에 따른 1인 1일 디지털 기기 보급이 기본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는 약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일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사교육 의존도, 사회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데 교육 자료로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어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 취약계층 학교 학생을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충남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특히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나아가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도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보호와 국가 안보 간 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부 건의와 조치가 필요하며 AI 디지털 교육 자료와 관련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도민과 학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대응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충남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와 시, 군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 교육행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행정부시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군소음 보상법을 2019년 제정해서 2020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요. 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기준이 1인당 월 최대 1종의 경우에는 6만 원, 2종의 경우에는 4만 5천 원, 3종의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는 대책지역의 지정 기준, 그 다음에 보상 규모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심화 등 피해 보상에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는 도에서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군소음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군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주민 지원 의무화 등 민간 항공 수준의 지원 방안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서 21년 4월 전국 최초로 군소음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에 따라서 군소음 피해 지역 주변 지역 실태 조사 및 보상 관련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23년 6월부터 23년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군소음 대책 지역 확대 및 보상 기준 상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 군소음 실태 조사 및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생활권을 반영한 대책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인근 지역도 대책 지역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보상 기준 상향 현실화 등이 그 내용이고, 국방부에서는 2차 대책 지역 조정 시 충남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3종 지역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에서 79베클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구획을 변경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현실화를 위해서 전국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보상 대책 마련을 타시도와 함께 연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책지역 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80에서 75웨클까지 기준을 변경하고, 대책지역 구획 시 생활권을 반영하는 내용, 그 다음에 보상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내용,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 그리고 K방산업체 수수료 인근 지역 지원 의무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법적 의무 부여 및 지원기금 확보 법제화 등 정부 차원의 군소음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도에서도 군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 시설 설치라든지 환경 오염 방지, 주거 환경 개선, 심리 치료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시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AI 디지털 교과서, 즉 AIDT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 이후 그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운영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즉 AIDT는 개별 맞춤 학습을 지원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DT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의견들이 더 커지면서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되어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먼저 AI 활용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해왔던 우리 충남교육청은 2025년 2학기 AIDT 사용을 희망하는 106개 학교에 구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구독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구독료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AIDT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AIDT 서비스를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어야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AIDT 지원 근거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이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 AIDT 관련 교원 연수 내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시군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배움 자리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초중고 280명의 강사요원 양성 연수를 2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사 720명의 수학, 정보, 영어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5,359명의 선생님들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관련 연수를 32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교육과정 평가정보원에서 초중고 2,587명의 선생님들에게 생성형 AI와 AI를 활용한 에듀체크 연수를 22번 실시했습니다. 또 AI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초중고 1,0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5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은 미래 교육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AI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은 전체 초중고 학생 대비 보급률 83%로 16만 3,7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디지털 기기 구입 예산은 총 3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 3,800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보급률은 86%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1인당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100% 보급을 완수하려면 약 2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또 기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 스마트 기기를 추가 구매하여 매년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IDT의
교육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AATT는 동기 유발 효과가 높고 학생들의 개별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서 학생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문해력과 상상력, 창의력 저하, 심리정서적 불안정의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교육 방안을 찾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AI 교육 특화도시 확대와 각 지역별로 AI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교육대학원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AI 융합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중고 686명의 AI 교육 전문 교원을 2기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31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충남교육청은 AI 교육 전문 교원 양성에 전국 최대의 인적 기반을 AI 환경 구축으로 물적 기반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갖춰나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AI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과 AI 디지털 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